조이대가 조승사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사세행이 윤석열 석방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모두 공작에 의한 것이라며 고발한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습니다. 김한매 사세행 대표는 조이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금지 위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사흘 전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이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매우 이상했던 부분이죠. 이거 반드시 치고 나가야 하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보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신 만큼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하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일단 스타트는 매우 좋습니다. 민주당에서 파악한 내란 특검의 기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출석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13조에 대국민 공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보호사 그렇죠. 규칙이라든가 뭐 형사사건 공개 관련 규정은 법무부령이고 법무부령은 특검이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률 위반하기 때문에 윤석열 측 주장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기선 싸움을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윤석열 쪽에서는 측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지금 자기들이 무시하고 그 건을 주장을 강경하게 그동안 하다가 네. 이게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그때 집행도 됐고 했는데 이번에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니까 바로 의견서를 넣었을 거예요. 네. 우리 나갈 테니까 영장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판사가 법원에서 그거는 받아줬는데 네, 그렇죠. 그걸 그러자 기각했는데 바로 또 기가 살아가지고 네. 1시간 늦춘다 뭐 지하로 들어간다 뭐 몇 가지 조건을 막 던진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렇게 출석하겠다고 해서 영장이 이제 일단 기각됐잖아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기세가 조금 꺾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버티다가 잘못하면 진짜 영장 발부되면 외길이거든요. 그럼 바로 또 구속영장까지 가는 분위기가.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한번 버텨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싸움에서 이미 조금 밀리는 느낌이죠. 한 가지 좀 제가 법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의 이첩이 아니고 특검이 인계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전에 경찰 특수단에서의 출석 요구와 출석 불응이 그대로 특검이 그 사건을 인계받은 거기 때문에 유효하거든요. 카운팅이 3번 됐어야 되는 건데. 카운팅이 3번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 나왔어야 사건인데 되는 건데. 중앙지법 판사가 윤석열 측 주장 출석 요구를 안 했다 특검이 그것만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직위연화 돼가지고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윤석열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경고를 좀 드려요. 내란 특검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한번 명분을 쌓았으니까 이번에는 그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구속영장입니다. 아, 그래요? 스타일상? 근데 사실 이번 체포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어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장이 청구된 걸 아니까 바로 우리 출석하겠습니다 해서 기각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특검이 지금 기간이 한정된 수사. 그렇지, 끌려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특검에서부터 1차, 2차, 3차 소환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소환 일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얻은 시간적인 실익이죠. 네. 그렇죠. 그런 영장이 의미가 나오면은 있습니다. 네. 체포해서 좋고 안 나와도 그렇죠. 윤석열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을 그렇지. 먼저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출석은 수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출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공보를 해야 됩니다. 출석 과정에서 그 기자들을 접촉해야 국민들한테 알려지니까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가 봐요. 1시간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1시간. 기세 싸움이에요. 그냥 기세 싸움? 양부사모님 기세 싸움.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야 기세 늦춰줘. 싸움입니다. 네. 한번 그래 그럼 더. 늦춰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요구에 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예. 그런 기술이군요. 말하자면 일종의. 자, 그래서 지금 초반전에서는 특검 분위기를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하도
직위원 재판만 보다가 특검이 이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오래 봐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구속영장이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다음 단계로. 저는 28일 날 조사하고 나면은 네. 그날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기록상 수사 기록상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뭐 생각하기에도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직권남용이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아마도 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8일이면 내일인데. 이번에 내란 특검의 특성은 조은석 특검은 지금 속도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기소를 바로 해가지고 그걸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속도감이 굉장히 있는 특검이고요. 네, 내란 특검이 사실상 계엄에 부역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법원도 참교육을 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에 저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데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대법관들이 대법관 인원 증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 피해를 들었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법관들 입장에선 대법관 인원이 늘면 대법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법관의 동질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법관들은 일이 너무 많다고 하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기각이 늘어나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 가자는 것인데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일은 많다면서 사람 더 뽑는 건 반대합니다. 만일 민주당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 차원의 대안이라도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이 대법관 증언이 단순히 보복 차원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법원 구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표출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제출 이유를 보면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 세대, 직업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실제로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후보자 중 상당수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출신 특정 대학 출신에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사안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법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높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인적 구성도 다양화되고 대법원장의 장악력도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대법관 장악이라는 공격은 황당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들에게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